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그리고 현대 관련 전기차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또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겠죠. 원래 테슬라를 곧 출고 받으실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토파일럿 관련해가지고 또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압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주제 바로 모델 Y. 이상한 주행거리 역전 환경부가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금 테슬라 모델 Y가 주행거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델 3 롱레인지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전 편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 주행거리 인증 결과를 봤더니 모델 Y가 특히 저온 인증을 너무 높게 받았다더라. 이거에 대해서 좀 니들이 소명을 해봐라 라고 환경부가 테슬라 쪽에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511km가 어떻게 산출이 됐냐면은 궁금하신 분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행정규칙 해가지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보시기는 복잡하니까 제가 뭐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주행거리 인증은 크게 일단 상온과 저온 이렇게 나뉘고 상온과 저온 각각 이제 도심주행과 고속주행 이것을 또 종합해요. 저온도 도심과 고속주행 이렇게 종합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도심 같은 경우에는 상온이 저온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고속주행으로 가니까 상온일 때와 저온 거리 차이가 되려 역전이 돼버리는 상황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모르시는 분이 보면은 이거 좀 이상하네. 전기차는 무조건 저온의 주행거리가 낮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는 환경부가 할 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여드렸죠.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0.7. 사실 기사에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행거리 인증을 할 때 실제 도심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트레드밀 비슷한 그런 휠만 굴러가는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위에서 그렇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행하는 주행거리 결과는 실제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괴리가 있겠죠. 상온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에서 0.7을 곱합니다. 저온에서는 이 기사를 보면은 보정계수를 곱하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온과 저온의 주행거리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온의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70% 이상이면은 이 인증 거리로만 보면은 저온이 상온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온 주행거리가 100이 나왔어요. 저온 주행거리가 80이 나왔어요. 얘는 곱하기 0.7을 적용하니까 70이죠. 그러면은 저온이 더 높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이오닉5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온과 저온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값도 0.7을 곱한 거겠죠. 이 와중에 아이오닉5가 좀 까이네요, 이거. 상온에서 365? 이거 너무 낮은데? 롱레인지 맞나? 롱레인지 후륜? 네, 아무튼 간에 이런 거를 보면은 불가능한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니들이 한번 해명을 해봐라 라고 요청한 건데 뭐 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왜 하필 지금. 저는 이렇게 공인된 정비만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약간 좀 안 믿기 시작했어요. EPA는 믿습니다. 제가 환경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죠. 환경부의 저온거리 인증 방법 진짜 이 모양이라고, 정말 도무지 답이 없다. 저온 주행거리 인증 방법도 제가 볼 때는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아우디 이트론에서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행거리 인증 이슈 해가지고. 지금 주제가 이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아우디 코리아가 미국 인증 자료를 가지고 제출했는데 환경부는 그거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받아줬어요. 그냥 인증을 받아줬어요. 답이 없죠. 테슬라는 테슬라 모델 Y를 어디 시험 기관에 의뢰해서 이 조건에 환경부에서 이런 나라에서 정해진 그 방법대로 주행거리 인증 시험을 거쳐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다 제출을 했겠죠. 그럼 환경부가 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소명을 좀 해줘봐. 이런 식으로 인증 과정에서 진작 해명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왜 지금 이제 모델 Y가 지금 카페 보니까는 이번 주말에도 일하더라고요. 테슬라 코리아가 주말에도 이제 인도 준비, 이 보조금 신청해라, 이런 지금 서류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까지 됐는데 왜 이제 와서
해명 요구를 왜 이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 받았으면은 이상한 걸 감지했으면은 그때 끊었어야죠. 그때 소명하고 그 전까지 인증을 내려주면 안 됐죠. 근데 그때는 그냥 받아놓고 뭐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해놓고 왜 이제 모델 Y가 출고되기 전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해명 요구를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측정을 해볼 수도 있다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해봤을 때 결과가 만약에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델 Y 출고 관련해가지고 되게 흐트러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모델 Y는 보조금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이 테슬라 모델 Y의 상온과 저온 이런 것들 비율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틀어져서 보조금이 변경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조금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다행히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거의 2-3천만 원씩 할인을 해줬으니까 어차피 니들 보조금 못 받았지 그냥 넘어가자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네, 편차 안에 나오기도 했고. 근데 모델 Y는 보조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당연히 테슬라 모델 Y가 실제 재측정을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히트펌프 뿐만 아니라 옥토밸브 시스템도 굉장히 큰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측정한다고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테슬라가 실수를 했으면은 정말 테슬라 코리아 대차에 까여야 되지만 테슬라 코리아가 아우디 이트론처럼 처음으로 전기차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모델 S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기차 인증 과정을 거쳐왔고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모델 Y 저온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그런 꼼수를 부렸다? 막 미국에 뭐 그런 조건을 가져와가지고 제출했다? 그럴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측정을 해도 보조금의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모델 Y 인도가 임박한 이때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굳이 왜 이제 와서. 정말 환경부 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증기간이 그렇게 해야죠. 왜 인증기간입니까? 그냥 사인해주고 그냥 이렇게 넘길 거면 인증기간이 아니죠. 자체 인증하죠. 그냥 차들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아무튼 답답합니다. 환경부. 그래서 제가 환경부를 잘 안 믿어요. 전 그래서 EPA만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이제 테슬라 분기별 보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산이 독식을 한다. 자동차 업계. 선착순에서 분기별로 바꿔야 된다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이야기 나오냐면은 지금 아이오닉5 사전 예약 엄청나게 했죠. 막 4만 대 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전 예약 기록이다. 기아 EV6도 하루 만에 뭐 2만 몇 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 엄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전기차를 아니까 저거 진짜 의미가 없다. 뭐 아예 의미가 없진 않지만 저거 크게 뭐 의미가 있나?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와 이제 뭐 테슬라 정도는 이제 아이오닉5, 기아 EV6가 다 바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현실은 뭐죠?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대란으로 울산 공장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오닉5도 지금 생산이 중지가 됐어요. 이 반도체 대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다 뭐 확보를 했다 어쨌다 이런 뉴스를 제가 한 2주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가 봅니다. 아무튼 아이오닉5가 이런 사전 예약으로 되게 엄프를 많이 했고 곧 출시될 것처럼 이제 막 가격표 비슷한 것도 이제 띄우기 시작하고 공도에 이제 사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인증이 이상하게 결과가 잘 안 나왔다는 거죠. 인증 결과가 계속 기다리는데 천천히 나왔어요. 429km. 그리고 오늘도 나왔죠. 오늘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오긴 해서 조만간 인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정말 눈꽃만큼 인도가 될 거란 말입니다. 진짜 거의 인도가 안 될 거예요. 심지어 인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유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곧 나올 것처럼 그렇게 엄프를 해놓고 지금 차도 생산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가 사전계약 받고 제때 이렇게 출고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거는 현대차 사정이잖아요. 현대차가 못 만든 거잖아요. 차를 생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과 생산하는 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거는 테슬라가 이 모델 3 생산할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때 진짜 일론 머스크 장난 아니었어요. 아니었대요. 네. 그때는 제가 관심 없으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고 테슬라 뭐 파네 어쩌네 그런 얘기까지 돌았었단 말입니다. 생산 때문에. 전기차 생산이 그렇게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캐파 늘리는 게. 현대, 기아 물론 국내에서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국내에다 보내주면은 문제 없을 거고 기존의 내연차에서도 워낙 잘 만드던 회사니까 그 노하우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써야 되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반도체 이런 거 확보를 제대로 안 해놓고 사전 예약만 왕창 받아놓고 이제 생산을 제때 못하니까 이제 와서 테슬라 2월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현대차 울상 불과 3주 전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울상 짓고 있대요. 현대차 울상이고 첫날에만 예약 대수 이 이야기 나오죠.
석 달치 판매량 24대다. 테슬라 망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이 보조금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3월부터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전기차 사는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올해만 있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재재작년에도 있었고 이게 돌아가는 게 너무 동일했는데 현대도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현대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차를 이렇게 생산해놓고 했을 건데 이번에는 그걸 못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분기별 할당으로 바꿔야 된다? 테슬라 하는 거 보면요, 이거 해도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배에서 3,4천 대 실어가지고 왕창 융단 폭격해요.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럼 분기별 전에 이제 배를 보내가지고 폭탄 드랍 해버릴 겁니다. 게다가 선착순에서 분기별? 아니, 이 테슬라 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우리 국민 아닌가요? 우리 국민 중에서도 이 테슬라를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생각 안 하고 왜 현대 아이오닉5를 사려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자유경쟁 시대잖아요. 자유경쟁. 테슬라가 법을 어겼냐? 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얘네들은 환경부에서 이제 보조금 제한 6천만 원까지 거니까 이제 가격 인하까지 했고, 환경부가 저온인증, 저온주행거리 잘 안 나온 차에는 보조금 잘 안 준다 하니까 히트펌프 달고 와가지고 저온주행거리까지 이제 맞췄어요. 주행거리 높은 차에 대해 인센티브 준다. 주행거리 굉장히 가장 좋아요. 이렇게 정말 환경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정당하게 팔고 있고, 소비자가 이 보조금 싹쓸이, 테슬라가 싹쓸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혜택 보는 거는요, 이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데 왜 이런 뉴스들이 나오나? 애꿎은 소비자, 테슬라 소비자들은 애꿎은 소비자가 아닌가? 아니, 좀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참아왔던 좀 약간 좀 울컥임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쟁력 있는 차를 생산력을 갖춘 상태에서 잘 팔면은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유경쟁 시대에 이게 무슨 요청인가, 그렇게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나, 이런 거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테슬라 말고 정말 전기차에 대안이 없는 건가 좀 씁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드릴 말씀, 오늘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이오닉5. 네, 참고로 이 사이트는 ev.or.k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면은 전기차의 붙고 보조금 얼마 받는지, 주행거리는 어떻게 받았는지, 인증거리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오닉5가 오늘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롱레인지 후륜이에요. 롱레인지 후륜의 프레스티지. 네, 옆에 스탠다드 레인지, 이 롱레인지예요. 롱레인지랑 비교해보면 495, 438, 233, 롱레인지가 아닌 것 같은데, 되려 롱레인지가 아니라 스프리랑 더 가깝죠. 얘는 90km 차이 나죠. 얘하고 얘는 한 20km 차이 나요. 그쵸? 그러면은 얘랑 가깝습니까? 얘랑 가깝습니까? 심지어 얘는 듀얼 모터잖아요. 심지어 듀얼, 싱글. 그러면은 얘랑 가깝습니까? 얘랑 가깝습니까? 당연히 얘랑 가깝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오닉5 프레스티지 등급은 옵션 1을 넣은 거다. 네, 맞습니다. 프레스티지는요 20인치 휠이 들어가요. 옵션 1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429로 알려진 그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보다 한 20km 낮게 나왔어요. 근데 얘네도 옵션이다. 얘네도 기본 휠이 아닙니다. 롱레인지도 기본 휠이 아닙니다. 퍼포먼스 아예 휠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델 3 기본 모델 사잖아요. 거기에 에어로 휠캡 달린 거,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정말로 제가 아이오닉5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제 영상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되게 노력하고 있고 아이오닉5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씀드리지언정 좀 안 좋은 거는 좀 피하는 식으로 전 영상에서 그랬죠. 하이차저 이 충전할 때 분명히 아이오닉5에 이제 열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검증이 안 됐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테슬라 모델 3, 모델 Y는 지금 검증이 되어가고 있고, 특히 모델 3는 충분히 검증된 차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못 참죠. 주행거리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옵션 넣어가지고 주행거리 낮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심지어 얘는 듀얼 모터, 여기다 듀얼 모터 달면은 380 예상했는데 전 38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370? 360? 진짜 이쯤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V2L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이 차가 좀 저렴하면은 말씀 안 드려요. 근데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등급이면요, 롱레인지랑 차이가 한 200~300만원 나는데 옵션 한두 개 넣으면은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정말 저도 뭐 현대기아 좋아해주려 해도 이런 거 보면 경쟁력, 이게 가성비를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답이 없다는 게, 테슬라 말고 답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살짝 또 나온 김에 제가 AS를 해드리면은 HPLC, HPL하고 HPC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2170C와 H70L 얘가 개선된 배터리입니다. 개선된 배터리가 스탠다드레인지 플러스와 퍼포먼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롱레인지는 기존의 2020년 모델 3에 들어갔던 그 배터리 그대로 써요. 새롭게 인증받고 있으니까 85 나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오더라도 화면상 모니터에 뜨는 주행거리는 560 전후로 뜰 거다 그 생각이 변화는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바뀌었다고 했죠. 배터리가 신형으로. 근데 롱레인지 그대로라고 했죠. 이거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표기 방법대로 그냥 여기가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얘는 배터리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존에 쓰던 모델3 2020년형의 그 배터리 표기 방식 그대로 쓴 거고, 그러니까 얘의 표기 방식과 얘의 표기 방식이 다를 거라고 저는 그냥 확신합니다. 확신 100%. 왜냐? 퍼포먼스가 85km 장착하고 주행거리가 489예요. 얘는 72를 장착했는데 490이죠. 그럼 말이 안 되죠. 퍼포먼스가 주행 효율이 극악이거나 이 롱레인지의 주행 효율이 극상이거나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두 개 운용해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게 20인치 휠을 장착했다고 해서 모터 출력이 살짝 더 세다고 해가지고 전비가 넘사벽으로 이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납니다. 배터리 차이가 13kWh 난단 말입니다. 13kWh나 들어간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더 작게 나올 만큼 이 퍼포먼스가 그 정도 극악 효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표기가. 네, 표기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얘는 한 79 얘기 나왔으니까 실제로 2020 모델 3도 막 79kWh 막 이렇게 장착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뭐 외국 포럼에 나오니까 얘는 80인가 그런데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차 유튜버 중에 일렉트리님이라고 있어요. 원래 일렉코나님이었는데 제가 뭐 보는 채널인데 이분이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한 말씀 하세요. 표기 조건이 다른 것 같다고. 굉장히 동일합니다. 표기 조건이 다른 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네, 그래서 일단 모델 지금 3월에 출고받으신 분 호구 아니다. 5월 6월에 받으실 분들과 동일한 주행거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주행 충전 거리는 인증 다시 하면 당연히 이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간에 오늘은 뭔가 대본도 없이 정말 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째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영상 컨셉이 그냥 출퇴근 하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서 좀 영상적인 미는 없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 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레퍼럴 코드 써주셔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베풀어야 되는데 좋은 영상으로 아무튼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